자, 레벨 2 1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A와 B 곱하시오 하는 게 문제야. A와 B가 각각 몇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확률 변수가 0부터 A까지로 정의되어 있다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부터 A까지 해당하는 이 면적이 확률의 합으로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 사실밖에 나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면적을 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선분 OB를 연결한 보조선을 하나 그었어. 이유는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고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얘는 면적의 합 1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좌변의 첫 번째 항 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각각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곱한 건 1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을 좀 깔끔한 풀이를 하려고 조금 애를 쓰면 좋을 것 같거든. 자, 2번 문제를 좀 적어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먼저 연속 확률 변수의 x는 0부터 6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 힌트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0부터 3 사이에서는 f 3-x와 f 3 플러스 x가 똑같다. 이런 두 번째 힌트를 줬어. 그럼 첫 번째 힌트는 그냥 범위를 알려주는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힌트 얘를 한번 보면 얘는 정의역의 합이 상수죠. 그럼 우리가 수원수투 공부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정의역의 합이 상수면 그게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즉 얘가 대칭축인 대칭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힌트는 확률 밀도함수 fx는 x 이퀄 3을 기준으로 대칭인 대칭함수구나.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면 현재 확률 변수가 0부터 6까지 존재하는데 대칭축이 3인 거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을 기준으로 그냥 대칭인 그래프를 슬쩍 그려줄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 fx를 슬쩍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냥 그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럼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P의 A 이상 x가 3 이하의 확률은 2분의 1의 P의 A 이상 2A 이하의 확률과 똑같습니다. 이런 힌트를 줬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힌트를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fx가 3을 기준으로 구별된다는 그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부터 3까지의 확률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가 A, 여서 요 넓이를 의미하는 게 되겠지. 그러면 A부터 3까지의 넓이나 3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의 위치는 몇일까요? 그래서 요 두 개가 3에 대하여 대칭이어야 되니까 두 개 더한 것이 대칭축 2배. 즉 두 개 더한 것이 6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6-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A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 너는 3에서부터 어디까지? 6-A까지
A까지의 확률과 뭐하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놈과 이놈을 더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의미하는 게 되겠지. 얘랑 얘랑 만약에 더했다면, 그리고 얘랑 얘랑은 같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약 더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게 되는데, 자, 우변 봅시다. 이때 너의 넓이는 절반 쪼갠 것 같대. 무슨 넓이를? A에서부터 2A까지의 넓이를. 그러면 요 A에서부터 2A까지의 넓이의 절반이 너래매. 너의 넓이의 절반이 너래매. 그럼 너의 넓이가 곧 뭘 의미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의미하는 게 되어야 되겠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야 절반으로 쪼갠 것이 멉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 2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야? 6-A를 의미하는 게 되어야 했던 거야. 그래서 2A가 6-A다. 그래서 A가 몇? 2. 요렇게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 P의 5 이상 6 이하의 확률이 얘가 0.27이래. 그럼 가만히 보면 얘는 5부터 6까지의 넓이를 의미하니까 이쪽으로 슬쩍 오면 이쯤에 5가 있었겠죠? 그럼 여기의 넓이가 0.27인 거라고. 그럼 5부터 6까지가 0.27이니까 0부터 몇 가지? 1까지도 0.27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P의 2분의 A 이상 A 플러스 1 이하가 되는 거고, A 값을 우리가 2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P의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럼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몇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0.23이다. 이렇게 정답을 얻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조금 잘못 생각해서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 왔다 갔다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신경을 조금 써서 정확하게 정답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지 사실은. 확률 변수 X가 뭘 따르고 있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의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값이 6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했으면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고 그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을 때 걔가 어떻게 몇이라는 값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 평균을 대칭축으로 하는 종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졌을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현재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상황인 거야. 자, 이때 이런 상황에서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잘라서 확률을 구했더니 최대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잘라야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시면 되겠어?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요 구간의 차이 4는 A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지 몰라도 저 차이는 달라지지 않잖아. 그래서 4라는 크기의 차이가 유지가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A와 A 플러스 4가 누구에 의해서? 대칭축 M에 의해서 대칭 위치에 있으면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이런 상황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그때 A 값이 몇이라고? 6이라고. 그러면 얘가 6이고 얘가 10인 거니까 결국 지금 문제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몇이다? 8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중인 거라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확률 변수 X의 평균만 알고 있어요. 그럼 평균 8을 기준으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나는 6 이하의 확률과, 그럼 6 이하면 여기가 되겠죠? 8 이상 10 이하의 확률, 요 두 개의 확률, 이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칭축이 8이라는 걸 알았으니 빨간색 면적은 요 동그라미 면적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 0.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적다 말았죠. 조건을 하나씩 짚으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다가 말았고요. 문제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 확률 변수 x는 m이라는 평균을 기준으로 종형태의 대칭인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자, 이때 F8, 이 확률 밀도함수가 fx인 거죠. 이때 F8이라는 함수값과 F20이라는 함수값이 똑같대. 그럼 8과 20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네가 F20, 네가 F8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결국 조건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야? 평균이 몇입니다? 14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중인 거야. 조건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평균 14라는 사실 알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나 P에 갑자기 생뚱맞게 A 나왔어요. A 이상 A 플러스 이하의 확률과 P에 10 이상 14 이하의 확률, 이 더한 것은 P에 8 이상 14 이하의 확률과 똑같대.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 또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상태 그대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이항을 해서 푸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항해서 풀겠습니다. 그럼 P에 A 이상 A 플러스 2 이하의 확률은 얘 넘겼다고 본 거니까 P에 8 이상 14 이하의 확률에서 P에 10 이상 14 이하의 확률 뺀 거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제로 8부터 14까지의 확률에서 10에서 14까지의 확률을 뺀다면 얘는 몇부터 몇 가지의 확률을 의미하겠니? 8부터 10 이하의 확률을 의미하는 게 되겠지. 혜인이 잘 듣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결국 얘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얘랑 같으려면 아하 그렇구나. A가 몇이야? 8. 이렇게 쓰고 넘어가기 십상이라고. 그런데 주의해야 되죠. 얘가 8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8 이상 10 이하의 확률은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가 8이잖아. 한 이쯤에 10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넓이를 의미하는 게 되겠지. 그런데 이 넓이와 똑같은 게 어느 쪽에도 있어요? 요 오른쪽에도 존재하죠. 몇부터? 18부터 20까지로. 그러면 요 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물론 8부터 10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몇부터 몇까지? 그러니까 A가 몇이 될 수도 있는 거야? 18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A 더하기 B의 무슨 값?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18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무조건 18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A에 따라서 B가 달라진다면 더했을 때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다 한번 보시면 2배의 P의 A 이상 A 플러스 2 이하의 확률 더하기 P의 B 이상 갑자기 B 나왔죠? B 플러스 8 이하의 확률은 2배의 P의 14 이상 20 이하의 확률의 2배 한 거랑 똑같대. 그럼 일단 A라고 하는 것이 대략 뭔지는 이해를 했지만 확실하진 않죠? 어쨌든 요것이 얘랑 똑같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있잖아, 얘들아. 일단은 요거 한번 볼까? A라고 하는 것은 8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지. 근데 A가 8이든 18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확률은
여기서 말하는 노란색 빗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요걸 의미하는 거 맞아? 이쪽을 의미하는지 이쪽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요 결과값은 저 노란색 빗금을 의미한다고. 그럼 거기다가 몇 배 한 거니까? 2배 한 거니까 저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 노란색 두 개의 빗금의 넓이의 합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거에다가 뭘 더했을 때? B에서부터 B 플러스 8까지 구간의 차이가 몇이에요? 8이죠? 구간의 차이가 몇이라고? 왔고 딱 맞죠? 냄새는 나죠? 그거를 했을 때 뭐와 같다? 14에서부터 20까지 해서 2배 한 거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14부터 20까지도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2배 한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B는 무조건 몇이구나? 1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B의 결과값이 10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A에서 무슨 값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최대값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28로 최대가 된다. 이렇게 정답을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도 생긴 게 무시무시해서 그렇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x는 이런, 확률 변수 y는 이런 각각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확률 변수의 x와 y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똑같지가 않잖아. 그럼 x와 y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 두 확률 변수를 동시에 비교하고자 한다면 각각을 모두 뭐 하셔야 되겠어? 표준화를 해서 일치한 기준을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둘 다 뭐 해라? 표준화해라가 사실상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일단 안에 있는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부터. P의 절대값 x-m이 1 이상이다. 그럼 요거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되죠? x-m이 1 이상이거나 x-m이 마이너스 1 이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 확률은 P의 x가 1 플러스 m 이상 더하기 P의 x가 m-1 이하.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먼저 좀 풀어주면 너는 y-2m이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확률은 더하기 P의 양변 2m 더해주면 2m 마이너스 k 이상 y가 2m 플러스 k 이하. 이게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 x와 y가 평균 표준 편차가 관계에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므로 각각 모두 다 뭐 해주는 거야? 다 표준화 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랑 이거 싹 더한 게 몇이어야 된다? 확률의 합 1이어야 된다. 이거 갖고 문제 마무리하는 거지. 자, 그럼 표준화만 이쁘게 합시다. P의 XZ로 표준화 어떻게 하는 거였어? 시그마 분의 x-m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다시 P의 Z가 시그마 분의 x-m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다시 P의 Y도 Z로 바뀌었겠죠. 자, 그럼 시그마 분의 여기서 시그마는 몇입니까? 2시그마죠. 2시그마. 얘는 분산이니까. 그러면 시그마 분의 x-m이니까 마이너스 k. 그래서 여기는 2시그마 분의 k.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한 게 확률의 합 몇이어야 되는 거야? 간단하게 까불지 말고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표준화가 됐으니까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시그마 분의 1이 어딘지는 몰라요. 이게 첫 번째.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 어딘지 몰라요. 두 번째야. 그리고 2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k부터 2시그마 분의 k까지의 확률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을 싹 다 더했을 때 몇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여기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요 2시그마분의 K랑 누구랑? 시그마분의 1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2시그마 분의 K랑 시그마분의 1이 같아야 되니까 K값 몇? 2. 이렇게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 제가 문제 쓰지도 않았죠? 읽으면서 같이 가려고 해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문제의 첫 번째 줄.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키가, 몇 명의 키가? 한 명의 키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일단 그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2니까 12의 제곱. 여기까지는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주체, 즉 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가 뭐야? 뭐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뭐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며? 뭐가? 학생 한 명이. 맞아? 그래서 얘는 학생 한 명. 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나와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학생 한 명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키가 163 이상 일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럼 저 문장도 식으로 써보면 확률을 구하시오. 학생 한 명의 키가 163 이하의 확률. 이게 몇입니다? 0.1587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학생 한 명의 키, 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 요걸 이용해서 뭐? 표준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학생 한 명의 키가 Z라는 확률 변수로 변할 거고 시그마분의 X-M. 요게 0.1587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M을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역시나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표준화된 Z에 대하여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숫자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하의 확률이 얘여야 되잖아. 그럼 요 확률은 0.5보다 뭐 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어떤 숫자 이하에서 이 어떤 숫자는 양수 쪽이 아니라 음수 쪽에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163-m이 이쯤에 있고 여기의 넓이가 몇이다? 얘란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0부터 어쩌고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빨간색 넓이와 같도록 양수 쪽으로 넘기면 12분의 m-163 이거 이상의 확률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m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넓이가 0.1587이라면 요 넓이 있죠? 즉 0부터 주황색까지 여기까지의 넓이는 0.5에서 얘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0.5에서 빼주면 너의 넓이가 0.3413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0부터 몇 가지 해야 네가 됩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그려야만 한다고. 그래서 0 몇 가지여야 돼? 그래서 얘가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m-163이 12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m은 163, 12에서 더해주면 되니까 175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 역시나 제가 문제 안 썼죠? 7번, 8번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이게 뭔가가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거는 그나마 좀 연습이 되는데 문제를 읽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식을 조건을 써야 돼. 그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뭐 막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천천히 읽어보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5 이상이 나올 수 있지. 5 이상이 나올 확률 몇이야?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몇 점을 얻는다? 다시 4 이하. 4 이하가 나올 확률 몇? 3분의 2의 확률로 어떻게 된다? 1점을 잃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어. 점수 얻었어? 잃었어? 알 수 없죠? 주사위를 던졌어. 점수 얻었어? 잃었어? 알 수 없죠? 근데 점수 얻을 확률 3분의 1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잃을 확률 3분의 2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는 이런 시행을 무슨 시행이라 한다?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우리는 이러한 독립시행을 몇 번 했대? 162번 했대. 여기까지 돼? 그럼 독립시행을 여러 번 시행을 한다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맞아?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항분포는 B의 n, P인 거잖아. 그럼 요 n 자리에는 뭘 집어넣는 거? 시행 횟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P 자리에 뭘 집어넣죠?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을 내가 왜 했냐면 지금 우리는 점수를 얻고 싶은 거야? 잃고 싶은 거야? 그냥 얻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점수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총 몇 번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번 얻었는지 몇 번 잃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요 P 자리에 들어갈 것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야. 그 말은 점수를 얻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사건으로 잡아도 되고 점수를 잃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사건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즉, 요 P 자리에 뭘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된다? 3분의 1 넣어도 되고 3분의 2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다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싶은 거니까 얻는 확률을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항분포 B에 몇, 컴마. 잘 들어요? 3분의 1. 이렇게 쓰는 순간 내가 원하는 사건은 점수를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걸 쓰는 순간 이걸 보고 뭘 구하고 싶어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싶게 생겼죠? 평균은 이항분포에서 MP고 분산은 MPQ였죠? 자, 그럼 평균은 몇이고 곱하면 54고 분산은 여기에다가 3분의 2 곱한 거니까 36이 되겠지? 이때 이항분포가 충분히 크면 그 이항분포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까지 변하는 거라고. 다시요.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하면 이항분포인 거고요.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m, 시그마 제곱 쓰는 거죠? 54,6의 제곱을 쓰는 겁니다. 이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뭐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나는 여기다가 뭘 썼기 때문에? 3분의 1을 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점수를 얻는 거죠.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즉 주체는 뭐냐면 점수를 얻는 횟수. 이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래서 평균적으로 점수를 몇 번 얻는다고? 162번 중에서 54번 평균적으로 얻는다는 뜻인 거예요. 얻는다. 여기까지 돼요? 근데 몇 번 얻는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이때 문제가 뭐죠? 162번 후
점수가 몇 점일? 18점 이상일 확률이죠. 그럼 이 문장을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럼 기호로 표기를 해주면 확률을 구하시오. 점수가 18점 이상.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점수가 18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려면 점수라고 하는 확률 변수, 점수라는 확률 변수죠. 점수라는 확률 변수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아는 건 점수를 얻는 횟수를 알고 있어요. 횟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게 어려운 거라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나는 162번 중에서 점수를 얼마나 얻었는지 얼마나 이런지 모르죠. 점수를 A번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총 몇 번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몇 번 점수를 잃었겠어요? 162 마이너스 A번 점수를 잃었겠죠? 여기까지 돼? 그러면 플러스 3이 이만큼이고 마이너스 1이 이만큼인 거잖아. 그래서 결론. 점수는 3이 몇 개 있고 A개 있고 얻을 수 있는 점수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몇이 되는 거야? 4A 마이너스 162점이라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되는 거라고. 점수가. 그럼 다시요. 여기 한번 보시면 나는 점수가 18 이상이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P의 점수가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4A 마이너스 162. 이게 점수래매. 얘가 몇 이상? 18 이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P의 4A가 162 더하면 그럼 P의 A가 4로 나누면 이걸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변하는 거야. 자, 이때 A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A라고 하는 게 점수를 얻는 횟수인 거죠. 요 정규분포는 뭐를? 점수를 얻는 횟수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정규분포 상태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A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이걸 변형했을 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영상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뭐 이거 나왔고 이거랑 이거 나왔을 때 문제 푸는 건 개나 소나 다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해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표준화해서 하시면 되겠죠? P의 Z가 시그마분의 X-M이니까 45 마이너스 54죠?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 2분의 5. 2분의 3. 그래서 2.5.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상의 확률. 2분의 3이랬죠? 1.5 이상의 확률.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것도 까불지 말고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Z는 표준화 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1.5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구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절반은 0.5고 이쪽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랑 똑같지? 그래서 정규분포 표 보고 몇이다? 0.433 둘이다. 그래서 두 개 더하시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인 거예요. 요 구조화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8번입니다. 역시나 독립시행 이용해서 이항분포 갔다가 정규분포 가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자 문제 봅시다. 흰 공 몇 개? 3개. 검은 공 몇 개? 3개. 파란 공 몇 개? 4개. 총 몇 개? 10개.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몇 개를 꺼내겠다? 2개를 꺼내겠다.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죠? 2개를 꺼내서 2개의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럼 꺼냈을 때 흰, 검, 파파, 희파, 흰파, 검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시행을 몇 번 하겠다? 9,900번 하겠다. 이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뭔지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줄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일 횟수. 이게 확률 변수 X인 거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10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냈어요. 두 개를 꺼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얘는 명시되어 있는 거야? 색이 다름.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7번보다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 그럼 이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몇 개 중에서 몇 개 꺼낼 거고. 나는 색이 다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는 거죠. 이렇게 뽑는 횟수 몇 번이에요? 이렇게는 그래서 9 더하기 12 더하기 12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3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45분의 24니까 33. 그래서 3으로 나누면 15분의 11.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인 거야. 그런 걸 몇 번 했다고? 9,900번 했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 15분의 11이 변해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인 거예요. 횟수가 충분히 크죠?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에 9,900, 15분의 11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무엇이가 중요하다고. 무엇이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야? 꺼낸 공이 색이 다른 횟수. 이게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 EX라고 쓰지 맙시다. 확률 변수가 X가 아닌데 평균을 구해보면 9,900 곱하기 15분의 11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660 곱하기 11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분산 MPQ죠. 9,900 곱하기 15분의 11 곱하기 15분의 4 이게 분산이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시면 44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이니까 그럼 표준 편차는 44가 됐겠죠. 현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었던 놈이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평균 660 곱하기 11 분산 44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가? 자, 이때 문제 봅시다. P의 X가 몇 이상? 7,348 이상. 이거 알려줬을 때 이거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계산이 복잡한 거지.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이해해서 요런 정규 분포를 끄집어내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표준화 해야 되겠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딱 보니까 성속도 계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의 Z가 이상의 확률. 이렇게 변합니다. 계산하면 2예요. 그럼 너는 2 이상의 확률이니까 표준화 시켜고 2 이상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0.5에서 얘 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0.5에서 2까지니까 0.477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7번, 8번 계속 강조합니다. 독립시행 상황을 가지고 이항 분포 쓰시고 정규 분포까지 가시는 거. 아시겠죠?